200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한명호입니다. 제2편 대항해 시대 2-3화 땅 따먹기 경쟁, 회계 발전은 전무. 대항해 시대가 땅 따먹기로 바뀝니다. 그 대신 회계 발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 땅 따먹기 경쟁, 회계 발전 전무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 바다는 우주공산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열심히 항해 탐험가들을 길러낼 때 중국은 해금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해금이란 게 뜻이 뭐예요? 바다를 못 나가게 합니다. 언제부터요? 정화의 원정 이후에 한 1450년부터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해적지를 너무 하니까 이 해적지를 막으려고 바다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자기 충족적 고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보세요. 오일라이트, 몽골, 조선, 일본, 남해제국, 대월 이런 데서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빨간 줄처럼 요게 왜구들입니다. 해적질. 그렇죠? 해적질 하는. 이게 싫으니까 여기 해안 지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전에 정화는 7번 항해를 했고요. 총 2만 7천 명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이 파란색이 정화의 대원정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모가디슈인데 소말리아죠. 또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호르무즈, 이란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대단한 항해를 했지만 명나라에서 해금 정책을 쓰는 바람에 중국은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로 갈 때 이 연도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외워야 될 연도가 많지만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1492년 세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레콩키스타, 두 번째 콜럼버스, 세 번째 유태인 얘기입니다. 유태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레콩키스타와 콜럼버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콩키스타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국토 수복 운동입니다. 국토가 누구한테 점령당하느냐? 이슬람 국가한테 점령당해 갖고 이것을 되찾는 그런 과정을 레콩키스타라 그럽니다. 800년간 레콩키스타 전쟁을 했고요. 마지막 그라나다를 물리치게 1492년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의 1492년 서인도 제도 발견을 기점으로 중세와 근세를 나눕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콜럼버스는 누구냐? 제노바의 상인 집안인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포르투갈에 먼저 가서 제가 한번 대항해를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벌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좀 후발주자인 스페인의 후원으로 후추를 찾으러 인도로 갑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죠.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인도의 서쪽에 도달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웨스트 인디. 그리고 고추를 가져왔는데 후추라고 또 주장합니다. 이사벨라 여왕을 아련하는 콜럼버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콜럼버스네요. 이분이 이사벨라 여왕이고요. 콜럼버스는 후추 찾으러 갔죠. 블랙 골드라고 그랬는데요. 후추 한 상자가 172카트, 즉 현재 2만 달러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결혼지참금이 15두칸, 여자 노예 한 명이 50두칸이었답니다. 그런데 후추 한 상자가 170두칸. 그래서 고추, 레드페퍼를 블랙페퍼라고 막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페퍼 형제가 됐죠.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콜럼버스가 가져오는 바람에 하나는 레드페퍼, 하나는 블랙페퍼가 됐고 유럽인들은 고추를 퇴짜놨습니다. 네 차례 탐험한 게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어디를 갔다 왔냐? 이쪽 스페인에서 떠나갔고 지금 말하면 중남미를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요 지방을 뭐라 그래요? 서인도 제도라 그러죠. 웨스트 인디즈. 콜럼버스는 30년간 세계 국고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젤란 탐험대가 지구 구형수를 증명합니다. 즉 한 바퀴 돌아옵니다. 물론 다른 분도 많은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젤란이 여기서 떠납니다. 떠나갖고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해서 요 남미 대륙 끝을 통과하죠. 남극.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젤란 해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다 필리핀에서 마젤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카노란 분이 다시 돌아갑니다. 1521년에 마젤란 탐험대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지구는 둥글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 패턴이 생깁니다. 첫 번째, 동업자 모델이라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동업자 모델이 뭐예요? 아는 사람끼리 살짝 모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점이에요. 거점을 건설하고 항로들이 개발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식민지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누구?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지 경쟁이 시작됩니다. 너무 식민지 격화되니까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대서양 요주를 중심으로 이쪽은 스페인, 이쪽은 포르투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은요, 브라질이죠. 여기가 포르투갈 영토가 됩니다. 남미에서 브라질만이 포르투갈 식민지가 됩니다. 다른 건 다 스페인 식민지죠. 그리고 지금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죠. 그 이유가 바로 식민지를 이등분했기 때문입니다. 무역로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흰색은 이제 포르투갈이죠. 아시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페인, 남미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필리핀도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되죠. 포르투갈은 이제 상관 건설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거주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해로를 장악하고 거래 또는 약탈을 합니다. 대표적인 상관이 어디냐? 말레카 상관입니다. 제가 이제 AI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말레카는 어디 있는 데냐면 싱가포르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은 말레이시아 반도 끝에 있는 데입니다. 한번 놀러 가 보십시오. 아주 대단한 동네입니다. 포르투갈은 상관을 건설한 반면에 스페인은 식민지를 합니다. 왜 스페인이 식민지를 건설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향신료 구매를 위해서 은이 필요한데요. 왜? 향신료는 거의 다 누가 가져와요? 포르투갈에서 지금 가져오죠. 그러려면 은이 필요한데 아메리카 대륙 은광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더 많은 식민지, 이 사이클이 돌면서 중남미 스페인 식민지들이 거대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군주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군주 자본주의가 뭐냐? 국왕, 이사벨라 여왕 포르투갈 국왕의 계정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왕 사업입니다. 국왕의 선박에 국왕의 상품을 싣고 국왕에게 이익을 갖다 바치는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인과 선원은요, 그냥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무역보다는 운송 사업에 불과한 그런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 발전은 전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 무역상의 이익 계산을 하는 게 회계학인데, 이거는 왕실이 수직 계산하는 겁니다. 수익과 지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학 발전은 대항해 시대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스페인은요, 식민지에서 은을 무지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화가 팽창되고 나중에는 국가 재정 위로 가면서 스페인은 몰락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회계 발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누가 그러면 득세하느냐?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온 향신료들을 어디로 나르느냐? 유럽으로 나릅니다. 그래서 향신료 구매는 왕실이 하고 리스본부터 북유럽 상인이 재판매를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이 있죠. 유럽 상인들은 아시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재판매만 하면 되니까 북유럽으로 물건만 운송하면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포르투갈,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죠. 이런 제국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끝을 내줄까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등장합니다. 2-4화를 기대해 주십시오.